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지금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서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지루한 움직임. 근데 저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제 차분차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차트 한번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선 차트상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들 이런 거래대금을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켜줬죠. 그러면서 이런 봉을 만들어 놨는데, 특히나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모았던 구간들이 어딥니까? 자, 이런 구간들이죠. 자, 이런 구간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자, 이 두 봉 사이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물량 충분히 모아 놓은 다음에 이 위로 매물대를 넘겨 놓은 상태다. 근데 그 위에서 계속해서 또다시 물량을 모으고 있다. 자, 여기서 매수일 이 매물대에서 물량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올려놨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충분히 모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잡아주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기회의 장이다. 여기서 우리도 물량을 충분히 모아갔다가 이런 상승하고 나올 때 충분히 상승 먹고 매도해가지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결국 얘네들이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주체들의 움직임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던 움직임에서 매도의 움직임으로 살짝 변경이 되긴 했는데, 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매수할 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매도할 때는 이거보다도 적은 양이 나가면서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만 나타나주고 있다. 자,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좀 유지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누가 매수해줬다? 외인이 매수해주면서 이런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하면서 계속 이 안에 가둬놓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충분한 물량을 모은 다음에는 이 찍어 누르는 움직임을 빼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처럼 강력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우선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다는 거 확인되고 있고, 매수 상위에 JP모건, 키움, 미래에셋, BNP 파리바, IM증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쪽 보이는데, 외인이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고 있죠. 거기에 기관과 외인, 개인이 같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매도 쪽에서는 기관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고 외인이 살짝 붙어있는 느낌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 얘네들 이 기준을 잡았던 이 매물대에서 이미 매수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줬고, 이 매물대를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매수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밑에서부터 이미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이 위에서도 계속 매수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보여줬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외인들의 움직임, BNP 파리바 같은 경우, 자, 이 매물대에서 충분히 매수해주고 여기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그림을 좀 그려줬는데, 살짝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긴 했지만 여전히 물량은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도 이 매물대에서 지속적인 매수의 그림 보여줬고, 매물대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도 지속적인 매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골드만삭스 얘네들은 이제 매수의 수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매물대를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도 지속적인 매수의 움직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기관 쪽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 매도 쪽에서 삼성의 움직임은 어떠냐?
자, 외인들과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죠. 자, 이 구간에서 오히려 얘네들 빠져나가고 있고, 매물대가 올라간 다음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고, KB증권도 마찬가지. 자, 토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그래도 이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곤 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서는 좀 단기적으로 얘네들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자, 신한투자도 얘네들 뭐 매수 매도의 움직임 굉장히 자주 나타나죠.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매도하고 또 매수하자마자 매도하고 매수하자마자 매도하는 움직임, 얘네도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메인들 전체적인 움직임 봤을 때, 자,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 해줬고, 그 다음 위로 올려놓고도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다. 특히 메인 중에 누가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BNP 파리바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죠. 자, 이런 기회의 장에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아무 데서나 또 매수하지 말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메인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그림이 나오곤다. 그러면 그때 같이 매수해주면 되고, 자, 반대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면은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는들이 하염없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만 모으진 않을 것이다.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여전히 이런 재료들은 다 살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왜? 그만큼 이 긴 시간 동안 물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은 다시 이런 굉장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 외인들, 특히 누구였습니까?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던 애들이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BNP 파리바 얘네들이었죠. 얘네들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어디냐? 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와 함께는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미 이전에 이 구간에 있을 때 같이 매수하자라고도 말씀 좀 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줬다라는 건데,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겠죠.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조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지금 원전주들이 대부분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자, 얘네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동력이 생긴다 한다면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갈 거라는 거는 우리는 이미 영상 앞부분에서 확인을 했죠. 그만큼 외인들이 지속적인 매수를 어디에서 이 구간에서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원전 관련된 이슈는 남아있다. 특히나 수주는 수주를 받자마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우상향할 일만 남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큰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염없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에서 다시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할 건데, 자,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자, 지금 뭐 4,200원 구간 이렇게 있고, 여기 5,100원, 뭐 이런 구간을 한번 찍고 조정의 움직임을 받았는데, 이 앞에서도 이미 5,840원 이런 구간, 고점 구간이 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앞에서 이렇게 고점 찍고 조정의 움직임, 그리고 또 찍고 조정의 움직임, 또 찍고 조정의 움직임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나와주고 있다 하면, 여기서 작은 N자 반등 패턴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 앞전의 고점 구간 5,840원 구간은 충분히 도달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보다도 더 높은 금액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를 돌파하고 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보다 높은 구간 중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운드 피겨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6,000원 구간을 한번 잡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 갱신하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다음 매수 구간을 좀 찾아가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를 잡을 것이냐? 이 6,000원 구간으로 잡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목표가까지 치고 올라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무조건 대응을 해나가자.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보자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겨 나가야겠죠. 그리고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뭡니까?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